예, 법학개론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입니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 상이하며 동산물권의 공시 제도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동산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며 점유의 이전이 발생하면 물건을 인도받은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생깁니다. 점유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동산의 인도 방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현재의 물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점유가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둑에게도 훔친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인도 이해의 공시 제도로는 임목법에서 임목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임목이라 함은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수목을 등기하게 되면 임목이 되어 그 임목에 대한 소유관계가 공시가 됩니다.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수목에 편말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둘레를 침으로써 그것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에 의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크게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가 있습니다. 의사주의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 방법이 대항요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물권 변동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지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도 하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별도의 공시 방법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주의입니다. 우리 물권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할지만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본 민법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구민법이라고 합니다. 구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에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160
186조를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조문을 살펴보시면요. 예,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이고 186조를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이 조문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7조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8조에 보시면요.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1항 보시면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그 성립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245조 제1항을 보시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며, 이 경우에 시효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요건주의에 해당하고, 245조 1항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효 취득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87조가 적용되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87조의 예외가 되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8종류의 전형 물권 중에 첫 번째로 점유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제도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존중하여 그자에게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조문을 보시면요.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항에 보시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서 이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항에 보시면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점유의 모습, 교과서에는 점유의 태양이라고 나옵니다. 이 점유의 모습은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습니다. 자주점유라 하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며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지 않는 점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훔친 도둑의 경우에는 소유의 그 물건을 가질 의사로 훔쳤으므로 자주점유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빌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할 의사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되겠습니다.
선의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서 하는 점유, 이것이 선의 점유이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 아니면은 본권의 유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갖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라고 합니다. 점유자가 자력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하는 것, 점유물을 탈환하는 것을 자력고제라고 합니다. 자력고제에는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겐 점유권이 있고, 물건이 아닌 다른 객체, 다른 물건의 객체인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앞에 준자를 붙여서 준점유라고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있고, 재산권에 관한 것을 점유하는 자에게는 준점유권이 있습니다. 제193조를 보시면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비롯한 상속이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을 통하여 바로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제194조에 보시면 간접점유 규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휘권,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관계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에 타인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물건을 점유하게 해준 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전세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세 목적물의 주인인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전세 설정 계약을 통하여 전세 목적물을 이용하는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가사보조자, 이런 분들은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나 아니면은 고용주가 점유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의 태양은 아까 보신 점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는 자주, 점유를 말합니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하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의 소가 아니라 본권에 관한 소에서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했다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제201조에 보시면요.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204조에 보시면요. 점유의 회수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반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205조에 보시면요.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방해 제거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방해 예방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제208조에 보시면요. 점유의소와 본권의소 점유권에 기이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서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입니다. 점유가 부당히 침탈당한 경우 점유자는 자력고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항은 자력방위권이 되고 2항은 자력탈환권이 되겠습니다. 210조는 준점유,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는 점유권을 갖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점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점유하는 경우는 채권의 준점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